안녕하세요. 신기한 스누버스 프로젝트 E5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말 발표 이후 프로젝트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말 발표 때 라이프 아카데미 사이트 개선이라는 트랙에 주력하기로 했고, 저희가 기존 사이트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해서 이제 새로운 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을 처음에 목표로 잡았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저희 실력이나 이제 비용 측면의 한계로 인해서 저희가 완전히 구상했던 대로 모든 기능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상상하고 구상했던 바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프로젝트가 완전 상상 속에만 머무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실제 사이트를 만들지 않는 대신에 이제 기존 플랫폼들에 저희가 원했던 기능들이 좀 부분적으로는 구현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저희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프로토타입은 영상을 통해서 실제 작동을 이제 쉽게 영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기존 사이트에 대한 약간 아쉬웠던 점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기초조사,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범 운영한 결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이트 프로토타입에 대한 영상을 이제 마무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초 조사의 경우에 이제 학생 설문과 교수님 인터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설문에 참여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프 아카데미 학생도 있었지만 라이프 아카데미 밖의 학생들까지도 의견을 물어 전반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했고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라이프 아카데미 내외로 뭔가 온라인 교육이나 이제 라이프 아카데미 사이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주실 것 같아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설문조사의 주관식 문항이나 교수님 인터뷰의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써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학생 설문조사의 객관식 문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도표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 설문조사와 이제 인터뷰를 전부 정리해서 이제 기존 사이트에 아쉬웠던 점들이 이렇게 다 추릴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추렸던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하나씩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지적됐던 부분은 댓글이 달려도 이제 바로 파악이 불가능해서 이제 좀 연속적인 토론이 되기 힘들다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댓글 알림 기능이 있으면 단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또 주제별로 게시물을 정렬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주제나 같은 소재로 토론하는 경우에도 여러 주차에 흩어져 있어서 보기가 불편하다는 점은 이제 해시태그를 도입해서 정렬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심적 논의를 벗어나서 너무 코멘트에 개인적 경험을 쓰게 되는 게 아니냐는 부분은 관리자 보드에서 교수님이나 조교님이 특정한 논제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모바일로 참여할 때 가독성이 나쁘다는 측면이나 홈 화면이 좀 정돈이 안 돼 있다라는 지적에서는 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를 각각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님 인터뷰나 학생 설문의 주관식 문항들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었는데요. 공동 주석의 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은 공동 주석이 가능한 외부 플랫폼을 연동하는 방식, 또 다른 페이지나 다른 창으로 이동할 때 클릭이 너무 많다는 점은 이제 사이드바 메뉴에서 좀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배려해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의견 소통이 좀 불편하다는 점도 자주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문장 단위로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코멘트를 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쓸 때 타인을 좀 의식한다는 점은 이제 익명 기능을 사용하되 이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께는 실명으로 보이고 학생들끼리만 익명으로 보이는 그런 익명 기능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슬랙처럼 이제 간단한 동의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토론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이제 마인드맵으로 전체 논의를 시각화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을 몇 가지 더 포함시켜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는 시범 운영과 프로토타입에 반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범 운영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7월 중 진행한 학생 설문조사와 교수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존 라이프 아카데미와 ETL을 사용한 토론에서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기능들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존의 플랫폼을 찾아 시범적으로 토론을 운영해 보고 각 기능의 효용을 간단하게나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여 CTL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부 교수님께 메일을 이번 주 내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범 운영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해 본 플랫폼은 루시드 스파크와 노션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플랫폼들이 가능했지만 앞서 언급한 두 플랫폼을 선정한 이유는 라이프 아카데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슬랙과 연동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노션의 경우 수정 사항이 있으면 슬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알림이 갈 정도로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루시드 스파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창을 띄울 필요 없이 슬랙을 통해 바로 토론방이나 다른 온라인 화이트보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면서 두 플랫폼에서 기존 토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기대한 기능들은 4가지가 있었습니다. 토론 진행 상황 시각화 기능, 이모티콘 등 간단한 반응 표시 기능, 익명 기능, 태그 형성 기능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우선 저희 시범 운영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범 운영 목표는 라이프 아카데미에서 온라인 서면 토론 개선 방안 마련으로 구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라이프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새로운 토론 방식이 어떠한지를 묻고 이를 반영해서 추후 라이프 아카데미에 적용시킬 방향을 탐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라이프 아카데미의 슬랙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추가적으로 에브리타임에 게시글을 올려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총 10분가량의 토론에 참여해 주셨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용해서 토론방과 토론 방법 등을 안내하고 구글 폼을 통해 시범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토론 진행 상황 시각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특히 루시드 스파크라는 플랫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이 토론을 시각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루시드 스파크 내에서 다양한 템플릿이 가능하지만 찬반 토론은 왼쪽 그림과 같은 형태로 찬반 토론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이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인드맵 형태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기능에 대해 한눈에 토론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에 편리하다고 공통적으로 의견을 남겼습니다. 현재 라이프 아카데미 사이트에서는 게시글이나 댓글이 시간 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스크롤해서 글을 확인하는 형태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주로 해왔던 한 주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의 경우에 어떤 의견이 어떤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시각화 기능을 활용한다면 한눈에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고 정리하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 파악이 쉬워짐으로써 함께하는 토론이 더욱 활발하고 재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이모티콘 및 리액션 기능입니다. 지금 슬랙에서도 가능한 기능으로 루시드 스파크에서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다만 플랫폼 형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루시드 스파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생성한 도형에 대해 그림과 같이 이모티콘으로 간단하게 반응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익명으로 실행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익명 투표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의견을 피력하기 더 편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앞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교수님 중 한 분께서도 이와 같은 기능에 대해서는 토론 및 학생 간 의견 교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반대예요, 화나요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슬랙과 루시드 스파크에서는 어떤 종류의 이모티콘이든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항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에게 미리 긍정적인 반응만 남겨달라고 안내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익명 기능입니다. 루시드 스파크와 노션 모두 자신의 닉네임을 설정하여 익명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H, 체리주스가 그 예시입니다. 익명 기능에 대해 대체로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고 부담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토론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점이 좋지 않았고 소수의 의견이 토론에서 지나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표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익명 기능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교수자에게 따로 자신의 닉네임을 알려주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닉네임으로 토론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본 결과
영어인문학과의 봉준수 교수님께서는 딱 이 방식으로 최근까지 수업을 진행해 오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은 태그 형성 기능입니다. 루시드 스파크에서는 토론방에 달린 각 의견에 태그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태그는 자신의 주장이나 근거와 관련이 있는 키워드를 선정해 작성자 혹은 다른 사람이 달 수 있습니다. 이때 토론방 내에 달려있는 모든 태그의 목록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토론 주제의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토론은 친환경 관련 토론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태그가 생명보호, 지속가능성, 탄소 중립 등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본 학생들은 토론이 보다 정돈되게 이어지는 느낌이어서 좋았고 특정 태그가 달린 의견을 따로 모아볼 수 있으면 더 편리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능은 유료로 루시드 스파크를 사용한다면 실현 가능한 기능입니다. 더불어 노션에서는 태그 기능은 불가능했지만 긴 글 중에 특정 부분을 선택해 코멘트하고 또 다른 참여자를 언급해 코멘트하는 기능이 있어서 특정 내용에 대한 소토론과 개인 간 소통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토론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은 모바일에서의 접근성이었습니다. 루시드 스파크나 노션 모두 모바일에서 글을 작성하기 어려워 개인 PC로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이 불편했다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이 오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라이프 아카데미 사이트에도 해당되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교님들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슬랙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랙은 모바일 연동이 용이하고 알림도 잘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슬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슬랙과 연동되며 토론에 용이한 플랫폼들을 찾아보았고 그 결과 노션과 루시드 스파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기술의 한계로 인해 직접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거나 원래의 사이트를 개조해 기존 토론의 불편함을 해결해줄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라이프 아카데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슬랙을 최대한 활용해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정규 수업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플랫폼 혹은 저희가 제안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전 설문을 통해 기존 라이프 아카데미 사이트가 알람 기능, 주제별 분류 기능, 모바일과의 연동, 웹페이지 디자인 면에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수정 및 보완해야 하는 점에 집중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홈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불편한 ETL 토론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웹 왼편에 포스트와 대시보드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하여 인터페이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기존 라이프 아카데미 화면과 달리 포스트 크기를 일정하게 배열하여 각 포스트에 대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한 학기 수업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홈 화면 중앙에 위치한 라이프 아카데미 로고를 클릭하면 5개의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요. 왼편부터 3개는 토론, 오른편 2개는 해시태그에 관한 아이콘입니다. 제일 왼편에 있는 아이콘은 최근 업데이트된 토론을 보여주는 아이콘으로 이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모든 토론을 수강 권한과 상관없이 추신 순으로 배열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아이콘은 참여가 활발한 토론을 보여주는 아이콘으로 참여자 수, 참여 빈도, 댓글 수 등을 집계하여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장 활발한 토론 순으로 배열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아이콘은 내가 아직 참여하지 않은 토론을 정리하여 보여주는 아이콘입니다. 다음 아이콘은 참여가 활발한 해시태그인데요. 활발한 토론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해시태그를 추천해주는 기능이며 마지막 아이콘은 최근 새로 업데이트된 해시태그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코멘트를 작성할 때의 화면입니다. 토론 주제를 너무 개인적으로 축소하지 않기 위해 교수나 알고리즘 혹은 참여자들이 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PDF 파일이나 이북 혹은 학교 도서관 사이트와 연동이 가능하여 공동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포스트 관리자가 찬반 토론 모드를 설정했을 경우 참여자가 둘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발언을 제출하여 찬성하는 발언자와 반대하는 발언자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용이한 배열 방식으로 변합니다. 댓글에 사진이나 링크, 코드, 투표를 추가할 수 있고 폰트도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토론자가 코멘트를 쓰고 난 후에는 해시태그 자동 완성 기능을 지원하여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키워드를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존 라이프 아카데미 홈페이지나 슬랙과 유사한 형태의 스레드 모드 화면입니다. 사용자들은 각 댓글에 나도 궁금해요, 찬성해요, 좋아요 등의 이모지 기능을 사용하여 더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장 단위로 주석 코멘트를 달거나 대시보드 추가가 가능하여 세부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석 코멘트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포스트 관리자가 찬반 토론 모드를 설정하였다면 화면과 같이 찬성하는 사용자들의 코멘트는 왼쪽으로 정렬되고 댓글이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반대하는 사용자들의 코멘트는 반대로 오른쪽에 정렬되며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문단별 대시보드 기능은 노란색 책갈피 아이콘을 누른 후 대시보드에 추가할 문단을 클릭하면 지원됩니다. 대시보드의 공개 여부는 자신이 설정할 수 있고 북마커의 큰 역시 본인이 직접 설정 가능합니다. 댓글에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최신 순으로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한 코멘트를 볼 수 있고 보라색 화살표를 누를 경우 자동으로 해시태그 검색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시태그는 서치박스로도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는 타일 형태로 정리되고 하얀색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코멘트가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작성한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가 작성한 모든 댓글, 사용자의 대시보드, 사용자의 프로필을 열람할 수 있고 DM 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 추가된 마인드맵 모드입니다. 마인드맵 모드는 가장 활발한 논의가 오간 발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블을 클릭하거나 눈금자를 조절하여 자유롭게 마인드맵을 확장할 수 있고 자동으로 유사한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버블들을 가깝게 배열하며 많은 코멘트와 반응을 얻은 버블을 크게 표시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눌러 사용자 대시보드, 프로필, DM 창으로 이동하는 기능과 주석 코멘트 기능은 마인드맵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주차별 배열을 해시태그별 배열로 바꿀 경우 포스트별이 아닌 해시태그로 코멘트를 분류하여 각 포스트에 흩어져 있는 비슷한 쟁점의 코멘트를 한 군데 모아 더욱 가난문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은 관리자 모드입니다. 여기서 관리자란 포스트를 발행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관리자 역시 자신의 포스트에 폰트를 설정할 수 있고 문서나 동영상, 음성 파일 혹은 이북이나 논문 링크를 업로드하여 공동 주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논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를 발행하기 전에는 포스트의 제목과 각 수업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고 공개나 토론 참여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익명 설정의 경우 실명, 부분 익명, 완전 익명 옵션이 있으며 부분 익명의 경우 각 사용자가 고유의 닉네임을 설정해야 하고 완전 익명의 경우 임의의 숫자로 사용자를 구분하게 됩니다. 부분 익명이나 완전 익명을 설정하더라도 포스트 관리자는 댓글 작성자의 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는 찬반 모드나 마인드맵 모드 지원 여부를 설정하여 배열 방식을 바꿀 수 있고 토론자가 논제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공지사항으로 설정하여 모든 수강생들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를 발행하는 시각이나 토론을 마감하는 시각을 예약하여 토론 시작과 마감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새로운 라이프 아카데미 홈페이지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하지 못해 추후 라이프 아카데미 수업에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는 프로젝트였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욱 활발하게 토론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고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활발한 토론이 가능한 라이프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기약하며 스누버스의 첫 운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